꿀과 이것을 함께 먹으면 기침 가래가 멎고 무릎 통증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연에서 얻은 인류 최초의 식품인 꿀은 고대부터 약재와 식품으로 이용해온 유서 깊은 음식 중 하나로 동서고금 언제 어디서나 귀한 대접을 받는 먹거리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음식으로 불리고 로마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여길 만큼 영양과 맛이 풍부한 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꿀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3가지와 꿀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 3가지, 그리고 진짜 꿀을 잘 고르는 꿀팁과 보관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똑순이입니다. 입안에 혓바늘이 돋거나 상처가 나면 꿀을 머금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시원한 꿀물 한 잔 생각나시죠? 이는 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항생제, 피로회복제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00% 당으로 채워진 설탕과 달리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70%, 나머지는 비타민, 미네랄, 수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꿀의 황산화 성분은 혈관의 상처를 치유하고 활성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이런 꿀을 어떻게 먹으면 우리 몸에 더 좋을까요? 꿀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2002년 미국의 세계적인 언론 매체인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마늘의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 때문에 살균 및 항균 작용,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가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음식입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속에 병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등 유해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미국의 국립암연구소가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할 만큼 간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늘의 알싸한 맛과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마늘을 좋아해도 많이 먹기는 어려운데요. 꿀과 함께 먹으면 맛과 냄새도 잡아주고 위에 부담도 덜어주어 먹기가 훨씬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꿀 속 티아민 성분과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만나 알리티아민이 되는데요. 이는 강력한 피로회복 성분으로 지친 몸에 활력을 주는 천연 피로회복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꿀마늘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재료는 마늘과 꿀, 소독된 유리병입니다. 깐 마늘을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찜기에 넣고 약 10분간 쪄주세요. 마늘을 찌면 매운맛이 줄어들고 먹기가 편해지는데 생마늘을 좋아하시는 분은 생마늘로 하셔도 됩니다. 생마늘로 하실 경우에는 마늘을 씻은 후 물기를 말리셔야 합니다. 찐 마늘은 열기를 식힌 후 깨끗이 소독한 유리병에 넣어주세요. 꿀은 마늘이 잠길 정도로 붓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고 시원한 곳에서 약 2주 정도 숙성시킨 후 드시면 됩니다. 마늘이 숙성되면서 물이 생기니 병에 여유를 두고 재료를 채워주시고 한 번씩 병의 위아래를 뒤집어 주시면 좋습니다. 꿀 마늘은 공복에 2~3알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피로회복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 면역력 증진, 심혈관 건강에도 좋으나 꿀, 마늘의 성분에 영향을 받는 질병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꿀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인슐린을 활성화시켜서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꿀에는 항균, 항암 성분과 진정 완화,
이뇨, 항박테리아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계피와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주며 면역력의 증가로 감기와 독감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서는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계피 반 티스푼을 섞어서 마시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환자의 73%가 통증이 개선되었고요. 한 달 안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들이 대부분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소화를 돕고 노화를 방지하며 심장병 예방과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꿀 계피차는 물 2리터에 계피 10g을 넣고 10분 정도 팔팔 끓여줍니다. 이 차를 조금 식힌 후 꿀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꿀은 고온에서 가열하면 일부 영양소의 파괴가 있으니 차가 따뜻할 때 꿀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꿀은 기본적으로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상태에 맞춰 꿀을 소량만 넣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꿀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배입니다. 수분 함량이 풍부하고 단맛이 나는 아삭아삭한 배는 호흡기 질환의 증상 완화에 좋고 면역력 증진, 항암 효과와 숙취 해소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그럼 꿀과 배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 황산화제가 풍부해져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몸속 세포들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배의 비타민 C와 꿀의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이 만나 면역을 끌어올려주고 배의 식이섬유가 꿀과 작용하여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와 꿀을 함께 드시면 배에 들어있는 무신 성분이 목을 부드럽게 해주고 꿀이 기침도 가라앉혀 주어 목감기와 기침 감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배와 꿀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간단 레시피 배꿀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배 1개, 꿀 2에서 3큰스푼, 대추, 생강, 시나몬 스틱입니다. 생강이나 시나몬 스틱, 즉 계피가루는 기호에 따라 빼주셔도 됩니다. 배는 깨끗이 씻어서 윗동을 잘라주세요. 숟가락으로 배 속을 잘 파주세요. 너무 얇게 파면 찌는 과정에서 부서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생강은 껍질을 숟가락으로 살살 긁어 제거하여 채 썰어 주세요. 대추도 씨를 빼고 적당히 썰어 주세요. 속을 파는 배 속에 준비된 재료와 긁어낸 배 속살, 꿀을 넣어 주세요. 이제 뚜껑을 닫고 쪄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찔 때 과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오목한 그릇을 꼭 받쳐줘야 합니다. 센 불에서 10분가량 찌다 중불로 50분 동안 푹 쪄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요리법은 어렵지 않으시죠? 잘 익은 배꿀찜은 과육과 같이 드셔도 되고 면보에 걸러 즙만 드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꿀찜은 호흡기 질환과 기관지염, 기침 감기 등에 좋은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과 대추까지 넣어서 드시면 몸살 감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좋은 꿀의 또 다른 최고 궁합 재료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매주 2번씩 최신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집에 꿀은 있는데 배가 없을 때는 이것을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바로 무입니다. 배뿐만 아니라 무도 기침 가래와 감기에 효과가 좋고 꿀과도 궁합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게린이라는 성분은 기관지의 점막을 자극해 점액의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뱉어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숨쉬기도 편해지게 해줍니다. 특히 무는 목의 통증 완화와 해열 작용을 하고 꿀은 항염작용으로 기침을 유발하는 균을 제거하여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감기 증상을 미리 예방하고 천연 감기약으로도 손색이 없으니 환절기나 겨울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무꿀즙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무와 꿀, 소독한 유리병만 있으면 됩니다. 무는 씻어서 껍질째 채 썰어주세요. 무의 껍질에는 배보다 비타민C가 10배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껍질도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껍질째 채 썬 무를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담고 무가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유리병의 입구를 랩으로 꼼꼼히 싸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잘 막아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숙성되고 나면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드셔도 좋고요. 무꿀즙을 그냥 떠 드셔도 되는데요. 하루 3번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가오는 환절기에 목이 간질간질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백꿀찜이나 무꿀즙 꼭 해 드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꿀은 다양한 효능을 가진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먹이면 안 됩니다. 1세 미만의 아기들은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세균,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꿀 안에 있는 극소량의 보툴리누스균이 어른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지만 면역이 약한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꿀은 스테인리스 제품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꿀은 산성이어서 스테인리스와 만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맛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꿀은 나무나 유리로 된 조리도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식전 후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공복인 상태에는 본인의 혈당에 맞게 양을 조절하셔서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꿀을 드신 후에는 2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음식을 섭취하시고 식사량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꿀이 좋을까요? 천연 꿀이 좋은 것은 당연한데 눈으로 봐선 구별이 어렵고 무조건 비싼 것만 사기엔 믿을 수 없고 좋은 꿀 고르기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꿀을 살 때는 제품의 라벨 속 식품 유형과 탄소 동위 원소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품의 유형에 어떤 꿀인지 밀원을 확인하시고 탄소 동위 원소 비율이 마이너스 22.5% 이하인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한국양봉협회는 이 수치가 마이너스 23.5% 이하이면 천연 벌꿀이라고 하니 꿀을 사실 때는 꼭 탄소 동위 원소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꿀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꿀은 높은 당도와 꿀에 함유된 프로폴리스 덕분에 썩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하시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가공된 꿀의 경우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꿀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3가지와 꿀을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 좋은 꿀 고르는 방법과 보관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